안녕하세요. 오버블 TK입니다. 오늘은 이름을 줄여봤어요. TK로. 오늘은 핸드드립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핸드드립을 할 때 기본적인 장비들 중에 한 가지씩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한 잔 내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저울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울을 쓰는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뭐 홈바리스타 분들은 저울을 이제 없으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써야 할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물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커피가 우리가 얼만큼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울을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좀 필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울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울도 이제 뭐 가격도 워낙 천차만별이고 종류가 이제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저울을 그러면 사용을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정말 뭐 저렴한 저울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물의 양만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야 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상업용 공간에서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저울들은 물론 이제 시간도 측정을 동시에 해주는 장점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실 저울의 성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어떤 민감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물을 부었을 때 이 저울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반응을 해주느냐, 이제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제 고가로 갈수록 조금 더 민감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물을 부음과 동시에 이제 저울이 측정을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물의 양을 조금 더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물을 조금 많이 붓는 경우, 물을 한 번에 많이 붓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울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을 붓고 이제 그만큼 빠르게 반응을 해주니까 동시에 이제 그람수가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딱 멈출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민감한 저울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번 물을 받아 볼게요. 이제 물을 받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전기 포트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전기 포트는, 그러니까 이 전기 드립 포트인데, 이제 일단 이 물이 나오는, 물줄기가 나오는 이 넥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이제 조금씩 생김새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전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물줄기가 이제 얇게 나오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콸콸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포트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핸드드립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이런 이제 온도까지 조절하는 전기 포트를 써야 하냐? 이제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인 전기 포트로 물을 끓이시고 이런 모양을 갖춘 포트들이 있어요.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끓인 물을 부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온도계는 또 따로 꽂아서 이제 온도 측정은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퍼. 사실 드리퍼도 시중에 정말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많은 드리퍼들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 매장에서는 하리오 V60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 다 하리오 V60고요. 뭐 소재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하리오 드리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열 전도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떤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투명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조금 흘러가는 모양을 조금 더 관찰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투명 드리퍼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사실 하리오, 그러면 왜 하리오 드리퍼를 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하리오 드리퍼가 아무래도 가장 평균적인 것 같아요. 이제 커피가 담기는 모양이라든지 물이 빠져나오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커피 추출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평균적인 맛을 내고 레시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물이 95도까지 끓었고 린싱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도구는 최근에 구매한 도구인데 린싱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이 용지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최근에 샀는데 아주 요물이에요. 서버에 관해서는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이제 커피를 내려 드시기 때문에 어떤 드립 서버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드립 서버는 이 소재가 유리 소재가 아니에요. 유리 소재가 아니고 이 트라이탄이라고 하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트라이탄 소재를 제가 쓰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유리 소재로 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 공간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자주 깨지는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도까지 이제 끓었고, 오늘은 에티오피아 달레차 내추럴 원두를 사용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라인더도 이제 린싱 작업을 한번 해줬고요. 그라인더 린싱 작업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전에 갈았던 이제 원두에 어떤 미분, 잔여물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분들을 한번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분쇄도는 EK43으로 11.3에 잡아놓고 내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이제 핸드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손으로 직접 갈아서 핸드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핸드밀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린싱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잠깐 내리기 전에 이제 또 그라인더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그것이 에스프레소이든지 아니면 핸드드립이든지 아니면 뭐 모카포트가 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그라인더가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게 결국엔 커피 맛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모든 주어진 환경이 다 동일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무엇 때문에 가장 맛이 이제 달라지겠는가 라고 한다면 그라인더일 것 같아요. 그라인더, 뭐 이제 안에 보면 버가 있는데, 그 버의 타입, 그리고 버의 크기, 그리고 모터의 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차이가 나서, 한마디로 원두가 이 절삭이 돼서 나왔을 때 그 결과물들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요. 만약에 정말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분쇄되어 있는 그 원두의 상태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손님분들이 왜 매장에서 먹는 맛이 안 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혹시 그라인더는 어떤 걸 사용하시는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대부분의 맛의 차이는 그라인더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두가 다 이런 상업용 그라인더, 이렇게 거대한 상업용 그라인더를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적의 그라인더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오늘은 커피 맛에 관해서 그라인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고 방금 분쇄한 에티오피아 달레차 내추럴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원두는 16g을 담았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레시피는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물은 95도까지 끓어 있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전 적심이라고 하죠. 이 뜸들이기 물은 30ml를 부어주겠습니다. 뜸을 30초 들였고 이제 1차 포어를 시작합니다. (70ml를) 부어서 100ml까지 부었고요. 사실 이 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모든 것을 다 적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집지 않아도 딱 이제 500원짜리 동전 생각하시고 그 표면만 붓더라도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적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가운데가 가장 많은 원두가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역시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2차 포어도 70ml를 부어서 170까지 부었습니다. 마지막 3차 포어는 50ml를 부으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총 220ml를 부었습니다. 제 레시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보편적으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초반부에 조금 더 많은 물의 양을, 마지막에는 좀 적은 양의 물을 부어. 아무래도 이 원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좋은 맛이라는 것이 초반부에 거의 다 빠져나오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가지고 있는 성분이 적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조금 더 물을 빠르게 부어주고 조금 적게 부어주고 그런 식으로 레시피를 잡아놨을까. 저 같은 경우는 포가 끝났을 때 그래서 3분 언저리에서 다 이제 끝나게 레시피를 잡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분쇄도예요. 그러니까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당연히 입자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물을 포하는 속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더 많이 혹은 빠르게 부었다면은 물은 더 빨리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많이 부었다고 빨리 빠져나오느냐? 근데 그것은 또 아니에요. 물을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많이 붓게 되면은 이 커피 입자들이 갑자기 한 번에 많은 물을 받아들였을 때 입자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뜨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입자들이 가라앉아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데 물은 아직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 그렇게 되면 물은 고이게 되어 있어요. 물이 이제 고이게 되면 또 이제 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부었다고 해서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 적정 지점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끊어서 부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뜸들이기를 제외하고 3차 포어까지를 진행하고 있을 땐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끊어서 부을수록 성분이 조금 더 잘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레시피에는 3차까지 했을 때가 내가 원하는 맛이 가장 잘 나왔더라 데이터가 있어서 저는 이제 3번에
세 번을 나눠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버블에서 추구하는 커피라는 것은 조금 농도감 있는 이제 커피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레시피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면, 오늘은 조금만 더 나아가서 각각의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장비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제 집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추출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